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유 졸려. 안녕하세요, 이하나입니다. 아침이고요. 차량 반납하기 전에 주행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포레스트 키예요. 그냥 키에 포레스트라고 써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포터라고 써있는 게 특징이고요. 제가 요즘 레이를 타고 다녀서 레이 키하고 비교해드리면 레이가 차는 훨씬 작지만 키는 훨씬 더 큽니다. 네, 조금 이따가 레이 옆에다 붙여서 크기도 보여드릴게요. 운전석은 포터2하고 똑같고요. 다른 게 있다면 사이드 미러를 이게 그 캠핑카라서 좀 더 크고 멀리 보내는 걸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 조절 버튼이 원래 여기 도어에 있었는데 그게 이 히터 바로 공조기 바로 밑으로 여기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편의사양은 운전석은요 열선 통풍 시트하고 핸들 열선이 들어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와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포터2하고 다른 점이고요. 다른 거는 차량 무게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승은 여기 운전석에 1명, 그리고 조수석에 2명, 그리고 뒷좌석에 2명, 그래서 5명이 주행을 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잠자는 공간은 제가 포레스트 리뷰에서 해드리겠지만 잠자는 공간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키 외에도 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키는 어제 제가 2차 리뷰를 찍을 때 화장 다 한 멀쩡한 얼굴로 이 키 전부 다 열어봤으니까요. 리뷰를 기대해 주시고 오늘의 얼굴은 잊어주세요. 제가 왜 여기 앉았냐면 지금부터 주행을 하겠습니다. 뿅. 자, 레이랑 크기 비교를 해드릴게요. 뿅! 자, 레이 2와의 비교를 했습니다. 몇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얘를 세워놓고 레이를 갖다 옆으로 붙였으면 더 편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후진을 하거나 주차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앞범퍼에도 미러가 있고 사이드 미러도 굉장히 크고 후방 미러도 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주차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괜찮았습니다. 다만 사이드 미러가 옆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사이드 미러 폭도 운전할 때 감안을 해서 운전을 하셔야 돼요. 차 크기는 적응이 쉽게 되는데 사이드 미러가 옆으로 넓게 뻗어 있는 건 적응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조금 더 주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도로로 나가보겠습니다. 일단 도로로 진입을 해야 할 건데요. 이런 저한테 질문 댓글이 있었어요. 제가 포레스트 시승할 거니까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포레스트도 차인데 주행 리뷰가 너무 없습니다. 주행 리뷰를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반납하기 전에 이 아침에 솔직히 말해서 진짜 지금 세수도 안 했어요. 그냥 모자만 뒤집어 쓰고 나갑니다. 방금 전에 방지턱을 넘었거든요. 오히려 차체가 좀 무거워서 그런지 방지턱은 제가 이 차 빈 차를 몰아봤는데 빈 차 넘을 때마다 조금 더 스무스한데요? 네, 생각보다 스무스한데요? 가속감은 나쁩니다.
차가 무겁다는 걸 확실하게 느껴요. 근데 제가 문제는 지금 레이 타고 다니잖아요. 무단 변속 그 CVT에 조금 익숙해져서 무단 변속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뭐 7단 변속, 8단 변속 해가지고 단계별로 변속감이 있는데 무단 변속은 마치 그 단계가 한 200단계로 쪼개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00단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일단 변속감을 느낄 수 없고요. 굉장히 변속이 느리게 느껴지거든요. 이걸 한 번에 싹 올라가는 게 낫지 아으 하고 올라가면 느리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 차이. 근데 얘도 약간 변속감 많이 느리고 덩치가 상당히 둔한 게 좀 몸으로 약간 체감이 됩니다. 아, 제가 지금 차체가 많이 무겁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서 차량들이 지나가는데 확실히 이 커다란 사이드미러가 주행하는데도 신경이 좀 쓰입니다. 그리고 제가 달리는 동안에도 후방 카메라가 작동을 하는 게 특징이네요. 그리고 습관처럼 룸미러로 뒷상황을 살피는데 룸미러에 이렇게 카메라 위치가 보이는 게 되게 인상 깊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 잔소리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얘는 일반 차량하고 다른 교통법규를 규정을 받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고속도로로 나가시게 되면 만약에 100km 도로다 그러면 80km로 통과하셔야 됩니다. 110km 도로다 90km로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km 적게 통과를 하셔야 돼요. 만약 내가 100km 카메라 밑을 캠핑카로 100km로 통과했다 그러면 찍혀요. 얼마 전에 진짜 깜짝 뉴스를 봤는데 뭐 포터르기니가 실제로 포터2가 뭐 200km가 넘는 속도로 단속 카메라를 통과했다 막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약간 물리상으로 가능한지 의문인 건 둘째치고 아무튼 과속 카메라는 20km 감속해야 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호대기를 통해서 있는데 평소 같으면 이렇게 N단 놓고 쉴 텐데 약간 경사가 있어서 브레이크 밟고 있고요. 웬만하면 이럴 때는 사이드도 당겨 놓는 게 좋습니다. 저는 면허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포터2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면 네, 이 차량을 포레스트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터2가 제가 알기로 이 정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저는 1종 대형이지만 대형 면허가 없어도 2종 면허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포터2를 운전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차가 좀 움직임이 둔하고 가속감이 둔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선을 끼어들어야 될 때는 저는 차라리 뒤쪽에 아예 차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끼어듭니다. 왜냐면은 내가 둔하다는 걸 인정하고 운전을 하면 운전에 불편함이 없어요. 둔한 건 확실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운전하기 막 피곤할 정도로 둔하진 않고요. 그냥 정말 포터2에 짐 가득 실은 정도 플러스 사이드미러가 옆으로 넓게 퍼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확실히 뒷시야는 옆에 지금 추월하는 거 보이시죠? 네. 가속감이 워낙 느립니다. 그리고 확실히 뒷시야는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뒤쪽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을 뿐이지 시야가 그렇게 뒤쪽 넓이까지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저 멀리까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뒤쪽 상황에 대해서는 한 번씩 주시를 할 필요가 있네요. 근데 주행감은 주행의 피로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진동 소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레스트를 타고 내가 만약에 장거리 캠핑을 간다. 그런데 나하고 운전을 교대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냥 휴게소에 세워놓고 침대에서 잠깐 눕고 스트레칭하고 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진동 소음이 꽤 있어서 운전에 대한 피로도는 그래요, 적지 않은 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제 큰 차 막 트럭 이런 거 사면 생각나는 게 이런 그 시트가 이렇게 에어서스가 달려있는 그런 시트를 생각하잖아요. 얘는 그냥 고정형 포터 시트입니다. 네, 에어서스 시트 아니고 그냥 포터 시트라서 이 진동과 떨림을 나의 온 허리로 다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행 중 피로도는 일반 차박용 승용차를 몰고 가는 것보다 꽤 높다라는 거. 회전 반경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코가 짧다 보니까 회전 반경을 짧게 잡으시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등에 뭘 매달고 다니셔야 한다는 건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얘가 일체형이잖아요. 트레일러를 매달고 있어서 내가 여기로 가면 한참 뒤에 이렇게 따라오고 이런 게 아니라서 운전하기에는
생각보다 되게 편합니다. 저처럼 일반의 승용차만 운전했던 사람도 한 2, 3분 이내로 바로 적응해요. 주차장에서 차 넣었다 뺐다, 저처럼 아까 넣었다 뺐다 유턴 T자 정도만 해보고 바로 도로 나가도 크게 당황하진 않을 거예요. 항상 내가 캠핑카를 몰고 있다, 저 뒤에 커다란 게 실려 있다라는 것만 감안하면 크게 문제 없고요. 연비는 지금 잠깐 달려봤는데 평균 연비가 4에서 5 사이를 찍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쳐다볼 수가 없네요. 보통 짐을 가득 실은 포터의 연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행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제가 여러분께 잠깐 주행 리뷰를 해드리려고 차를 좀 몰고 왔다 갔다 해봤는데요. 여러분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의 민낯은 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셀카 모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여러분, 주행 중에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일단 주행하기 전에는요, 창문과 서랍장이 모두 다 닫혔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주행 중에 열리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서랍장, 창문 다 닫혔는지 확인하시고요. 사실 캠핑카를 구입하실 때 캠핑카에 시건장치 이런 거 있어요. 서랍 시건장치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나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잘 돼 있어야 또 인증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행하기 전에 창문, 서랍 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신발을 벗고 타잖아요. 근데 문 옆에 조그만 신발장이 있긴 하지만 사실 거기에 신발 넣으면 또 신발장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 밖에 벗어놓고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이렇게 앉아있다 운전석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나의 신발은 내 차 밖에 남겨진 채로 캠핑장에 그대로 두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이 끝나고 집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넣고 맨발로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차 바깥에 내가 신발 놔둔 거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주행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경험담. 커피 한잔 하세요. 굿모닝. 너무 일찍 일어났어. 눈이 안 떠져요, 여러분.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충격과 공포의 이하나의 민낯 포레스트 주행기 리뷰 끝. 저 이제 세수할게요. 세수를 잘합시다. 안전운전하세요.